예, 안녕하세요. 튜토리 영어 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 두 번째 세미나인데요. 하기 싫은 마음을 없애는 방법. 하기 싫은 마음이라는 거는 뭘 하든지 간에 생깁니다. 한번 그 애인을 비유로 해볼까요? 애인을 갖다가 저도 예전에 사귈 때 보면 처음 그 데이트 신청을 받아냈을 때 그 즐거움이라면 엄청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아요. 그 순간만. 근데 이렇게 이제 첫 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데이트를 좀 계속하다 보면은 그게 어떤 날이 나오냐면 이제 만나기 싫은 날이 나옵니다. 이건 뭐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나기 싫은 날인데 이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기 싫어도 이유를 표현해도 애인이 삐지고 그렇다고 또 그냥 만나자니 제가 또 기분이 안 좋고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제가 정한 거는 그 굉장히 좀 단순한 원칙을 좀 정했는데요. 그냥 한 번 약속한 것은 그냥 지킨다라는 그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기 싫은 날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약속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애인 보고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내가 만나기 싫은데 오늘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렇다. 그러나 너를 봤으니 내가 기분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너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게 되면은 그 상대편이 보편적으로 보면 이해를 합니다. 자기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노력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만나기 싫었던 날이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한 날로 변환이 됩니다. 이때 제가 애인을 이렇게 예를 든 건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애인처럼 바라보는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보게 되는 것은 이제 감각에 의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내면에 의존하는 게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감각에 의존하는 것만 진짜로 합니다. 이 감각이 뭐냐면은 이성이죠. 이성 감각으로 바깥으로 펼쳐진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근데 이제 내면에서 잠재하고 있는 그 잠재의식 같은 거는 자기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감각은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현재의 자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의 자기 모습. 그 다음에 내면 같은 경우에는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 현재의 자기가 아니라 그 애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애인. 이게 이제 제가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 사고 체계가 굳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저한테 어떤 일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되게 시키는 일이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감각에서는 하기 싫은 건데 제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래도 그 가정을 제가 사랑하고 가정을 이끌고 있는 와이프를 사랑하고 그럼 이 사랑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랑한다는 관점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 제 하기 싫은 일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차분하게 제 내면의 의식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하기 싫어지지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제 성인들한테는 잘 먹히는데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먹히기 때문에 왜냐면 아직 그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또 이런 곳에 익숙하시지 않은 성인분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매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기 내면을 바라볼 틈도 없이 그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내려놓고 이제 이성에 의한 판단이고 객관적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걸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후 합리화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줍니다. 사후 합리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그 명확한 그 논리 체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은 맞지만은 그러니까 뜯어 맞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후 활약을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 교통사고 예를 들어보세요. 현장에서는 분명히 잘못을 인정했던 운전자가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인간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인간은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기가 한 거는 다 옳은 것이고 남이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게 이제 좀 확장되면은 국가 간도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끼리는 이러쿵저러쿵 해도 괜찮지만 외국인이 와서 그렇게 하면은 싫습니다라는 사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안 그런가?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훈련에 의해서 그 객관성을 가지려고 무진장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훈련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그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사후 합리화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도 여기 많이 빠져요. 빠져놓고 자기가 옳다라고 우기게 되죠. 그래서 제 나이 때에서 이제 40대,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꼰대가 됩니다. 꼰대. 꼰대가 뭡니까?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을 갖다가 나중에 그 번복하기 싫으니까 그걸 합리화 시켜가지고 얘기를 이상하게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팁은 좀 별도 얘기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것은 필요한 일이답니다. 지금 오늘 일과 중에서 제일 하기 싫은 거 한번 골라보세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필요한 일일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기 싫은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애들 오프라인 교육할 때인데요. 지금은 오프라인 교육을 제가 안 합니다. 가끔 전화 상담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학원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하고 좀 얘기 좀 하고 뭐 그런 것만 하고 있지 절대로 저는 분필 잡는 것조차 하기가 싫은 사람입니다. 여담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하기 싫었던 것들을 그 강사 시절에 많이 했던 게 있거든요. 출첵이죠. 애들 출석 체크한 다음에 이제 가정으로 그 통보를 하게 되면은 출첵을 저도 가끔가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0번 못하다가도 한 개 잘한 거 있으면은 빠둥빠둥 되면서 악을 쓰는 게 애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그대 받아주면 됩니다. 통보했는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한 뭐 여학생인데 한 고2쯤 됩니다. 기억상에 고2 여학생이 교실에서 날카롭게 항의했습니다. 선생님 저 지각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화를 내면은 대부분의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취했던 태도는 변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일수록 굉장히 솔직해져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2 여학생이 그렇게 저한테 아둥바둥 되면은 어떤 짓을 했냐면은 그거를 그 역발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에 애들이 한 15명, 20명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 선생님이 잘못했다. 그래서 네가 조금 엄마한테 좀 야단을 맞게 했구나. 선생님이 정말 잘못했다. 여기서 선생님 정중히 사과할게. 그리고 고개 숙여서 사과를 정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다음부터는 더 세심하게 출석을 체킹할게. 그리고 다음번에 선생님이 또 실수를 하면은 그때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줘. 그러면은 그렇게 아둥바둥 난리치던 여자애가 조용해지면서 고개를 숙이고 시시 웃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집에 가서 여학생들은 어머님들이랑 굉장히 친하잖아요. 친하니까 미주알 고주알 없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때 이제 한번 바라봅시다. 그때 제가 그냥 그 꼬맹이 여자한테 사과하는 게 싫어가지고 안 했다고 합시다. 대충 넘어가고 그냥 자존심 부리고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그 사교육상에서 그 여학생하고 저하고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돼 있습니다. 날카로운 선이 성립이 되죠.
조금 어떤 거를 제가 공부를 시켜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생기게 되죠. 불편한 관계가 되죠. 이런 관계를 누가 잘 만드냐면은 그 젊은 선생님들이 꼭 애들이랑 싸웁니다. 그렇게. 응?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제가 그냥 깍듯이 고개 숙여서 애들 다 보는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찾아오냐? 거기 제가 어머님한테 극찬을 받게 됩니다. 극찬이 뭐냐면은 사실 정상적인 어머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정상적인 어머님이잖아요. 그 같은 세월을 살아왔고 애도 키워봤고 그러니까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알잖아요. 또 자기의 성격도 알잖아요. 아무리 자기의 편이라 할지라도. 근데 애가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애들 다 보는 앞에 사과했어. 그러면 어머님들이 저를 볼 때 찐따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선생님으로 보겠습니까? 당연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선생님으로 봅니다. 그리고 더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제가 사소한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를 다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코리안들의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 여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진심으로 따라줍니다. 제가 좀 실수해도 이해를 해줍니다. 제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그 애인이든 그 다음에 자기의 내면이든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재밌네요. 강의하는 것 같아요. 애인이든 간에 또 하기 싫은 것이든지 간에 그죠? 사고합리화는 좀 지워야겠죠. 그 다음에 고2 여학생이든 간에 다 자기의 내면을 뜻하는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갖다가 거기 외부 환경인 것처럼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은 하기 싫은 마음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뭔가 하기 싫어할 때 그거를 갖다가 좀 자극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극은 뭐랑 관련되어 있었냐면 욕구하고 욕망하고 엄청나게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 대화를 갖다가 그 애들의 눈높이에서 해주면은 그 하기 싫은 마음을 일시적이나마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은 뭐 어제 좀 전화를 길게 했던 학부모님이 계신데요. 좀 참고로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여기서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애가 애 이름하고 신상은 공개 안 하니까 괜찮으실 겁니다. 그죠? 괜찮죠? 애가 저희 보면은 이제 나의 다짐을 쓰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날짜까지 써야 됩니다. 근데 요놈아가 그 날짜 또 쓰는 게 귀찮으니까 나의 다짐에다가 그 날짜만 이제 수정펜으로 다시 쓴 거죠. 자, 이거를 보는 게 뭐냐면 어머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열이 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도화선이 됐겠죠. 그동안에도 뭐 삐질삐질하고 못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때 살펴봐야 되는 게 애는 이게 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죠? 애가 하기 싫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요령껏 피우고자 날짜만 수정펜으로 써가지고 올려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 열받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의도한 거하고는 다르게 흘러갔죠. 근데 제가 열받지 않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애는요 성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인도 뭔가 규정을 얘기해주고 그대로 하라 그래도 그대로 안 하는 게 성인이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신호등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꼭 파란불일 때 건넙니까? 운전하실 때 꼭 파란불일 때 직진하십니까? 저는 새벽 같은 때 빨간불에도 그냥 건너가거든요. 그리고 가끔 도로에서 빨간불 켜져도 그냥 갑니다. 다른 나라는 안 그런가요? 그 되게 이제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약간 경직돼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규칙을 좀 잘 지키더라고요. 너무나도. 그래서 그 내면을 까봤더니만 벌금이 엄청나더라고요. 규칙 어겼을 때. 그러니까 잘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 친구도 프랑스 갔다 왔는데 거기서 차를 렌트해 돌아다니다가 과속을 했는데 벌금이 우리나라 원화로 한 300만 이상 나왔습니다. 그 유럽 쪽은 이렇게 벌금이 이렇게 센지 모르겠습니다. 응? 자, 그러니까 법을 지킵니다. 그 정도의 제재 조치가 나오니까. 그러면 애한테 이렇게 만약에 하기 싫은 걸 갖다가 억지로 하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시키면은 애는 하긴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의도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나의 다짐을 쓰는 거는 제가 애들 그 뇌 속에다가 잠재의식에다가 각인을 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펜으로 쓰고 글자로도 쓰고 그러면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효과인데, 이걸 쓰기 싫어서 쓴다 그러면은 그 각인 효과가 반감에 반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럼 이때 다른 관점을 좀 봐야 됩니다. 애들을 볼 때. 그 애들의 욕망은 이제 귀찮은 거였기 때문에 이 귀찮은 걸 갖다가 돌아가는 이것을 슬기롭다고 판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굉장히 이런 걸 이제 부정적인 용어로는 꾀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장점입니다. 세상에 단점은 없거든요. 이걸 칭찬해줘야죠. 테크닉 좋다. 그렇게 해서 그 튜토리 선생님의 눈을 네가 벗어났구나. 이렇게 칭찬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얘기해주는 거죠. 근데 엄마한테는 걸렸으니까 네가 완전 범죄에는 실패했구나. 그죠? 다음번에는 완전 범죄를 꿈꾸더라도 지금은 다시 한번 써볼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애는 다시 쓸 겁니다. 결국에는 애가 다시 쓰게 만들었죠. 그죠? 근데 그 윽박지르고 쓰게 하냐, 아니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서 쓰게 하냐,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의 욕구하고 욕망을 충분히 엄마나 아빠 쪽에서 감싸 안아줬고, 그 다음에 그 지침을 내리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애들의 욕구나 욕망 관점에서만 얘기합니다. 뭔가 이상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상적인 얘기는 씨알도 안 맥힙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도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마음에 안 먹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 세미나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가슴에 팍 꽂히지가 않습니다. 가슴에 팍 꽂히는 건 어떤 게 꽂히십니까? 72점짜리 아이를 98점으로 만드는 단계별 구체적인 방법들, 가슴에 꽂히시죠? 왜냐하면 그게 어머님들 욕구하고 욕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 싫은 마음을 이제 스스로 없애는 것보다는 지금 애들이 욕구하고 욕망을 갖다가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쪽에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그 안 좋은 얘기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남자애들 이제 흡연 문제인데요. 남자애들이 이제 흡연을 합니다. 흡연을 하면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이 이제 어때요? 그 반대 입장을 취하잖아요, 어머님들이. 반대 입장하고 집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뭐 개난리를 치시죠. 걸리면은 냄새 맨날 맡고 검사하고. 자, 그럼 어머님께서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애가 이제 담배 피고 그러는 걸 반대하려고. 또 아버지도 뭐 광분해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럼 애가 무서워서 엄마 아빠한테 안 걸리는 트릭을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애는 결국 나가서 친구들이랑 또 담배를 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이제 원하시는 게 거기에 금연을 갖다가 하는 걸 원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붙어 있으면 되겠지만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시잖아요. 흡연을 하면 안 좋은 얘기, 이런 얘기 막 합니다. 그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씨알도 안 맥힙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여기서 엄마 아빠가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뭡니까? 첫 번째는 그죠? 애가 몰래 흡연하는 것. 두 번째는 애가 솔직히 흡연하는 것.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가 엄마 아빠한테 솔직한 게 좋아요? 아니면 거짓말하는 게 좋아요? 솔직한 게 좋죠. 근데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한테 솔직하지 못하냐면은 솔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애가 뭐 중3이고 고1인데 담배 피는데 그냥 냅둬야 됩니까, 선생님? 그래도 난리를 쳐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난리 치시는 게 이제 정석인데 그 난리를 쳐가지고 애가 개선이 되냐고요.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냐 안 됐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해결이 안 되면 차선책에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애가 몰래 흡연하냐 또는 애가 솔직히 흡연하냐. 그러면은 저의 권장사항은 어머님하고 아버님들이 싫어하시겠지만
2번에 애가 솔직히 흡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애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 애들 또래 집단의 사고방식에 엄마 아빠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언을 좀 해주세요. 담배 피더라도 거기 안 보이는 데서 펴. 그리고 냄새도 좀 잘 제거하고. 너는 담배 못 피는데 담배 피는 건 좋은데 공부해야 되니까 뭐 하루에 4개, 5개, 10개 뭐 이 정도만 폈으면 좋겠어. 그 정도는 지킬 수 있지? 그러면 애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조금씩 엄마 의견을 내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압으로 조금씩 다가가야 되는 거지. 그걸 단칼에 뭐 하려고 그러니까 애하고 싸움만 나지 결과론적으로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잖아요. 가정 파탄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듣기에는 거부 반응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인간의 욕망을 꺾으려고 자꾸 하면은 절대로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가 없어요. 지금 어머님들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랑 왜 결혼했어요? 본인의 욕구하고 욕망에 부합하는 게 있으니까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근사한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표현하는 것 뿐이잖아요. 정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기 싫은 마음을 없앨 때도 항상 욕구하고 욕망을 갖다가 연관시켜서 생각할 줄 아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실전적이었죠?